갈등 회피형이었던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넌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 전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을 제대로 안 알아주니까 서운한 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연 작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러다가 유튜브를 또 완전히 멈추게 될까봐 카메라를 켰거든요. 오늘은 갈등 회피형 남자에 대한 심리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내담자들 경험에 의하면 상대 측, 특히 남자분들이 갈등 회피형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었어요. 네, 이거는 아주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이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연애에서 갈등이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보려고 하는 타입. 근데 남자분들은 심각한 분위기가 싫으니까 일단은 회피하고 보자.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다 문제를 덮어두고 사과하는 타입. 갈등 회피형은 무조건 방어적입니다. 당연하겠죠? 갈등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게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일단은 쪼개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정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치고 들어온다. 공격적이다. 그 느낌부터 받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가 깨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회피형들은 자신은 심각한 게 싫고 싸우기 싫고 평화주의자다. 나는 싸우고 싶지가 않아. 너랑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하면 좀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부드럽게 리드를 해서 여자의 마음을 달래주든지 아니면 좀 더 싸우더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난 싸우는 게 싫어. 갈등이 싫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때요?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 그래, 너는 평화주의자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이렇게 나오나요? 더 안 좋은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갈등 회피형인 분들은 일단은 피하고 보자. 그리고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소리는 하지 말아줘가 핵심이에요. 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난 스트레스 받아. 안 그래도 일로 피곤하고 다른 인간관계,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연애하는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보통은 갈등 회피형들이 힐링하는 연애를 원해요. 힐링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영화 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원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불씨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는 해줘야죠. 상대가 불만을 제기하면 접수는 해줘야 되는데 접수도 안 해주고 그냥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난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헤어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갈등 회피형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넌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 근데 사람이 서운한 게 많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서운한 게 당연히 생기죠.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 서운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그 내용에 집중해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감정을 제대로 안 알아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자꾸 서운한 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인정받을 때까지. 양자 물리학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정말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베스트셀러 김상훈 작가님의 왓칭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왓칭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억눌린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그 원칙, 예, 그 원리를 다룬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추천드리고, 일단은 저는 인간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그럼 그 억누른 것이 그대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변처럼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정, 억눌린 감정이 계속 가슴에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하고. 그럼 나중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비슷한 현실을 창조해내서 어디 누가 한번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현실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억누를수록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긴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같은 패턴의 연애를 나는 계속 한다든지, 그리고 회사에서 비슷한 상사를 계속 만난다든지, 그리고 친구들이 꼭 그렇게 나를 뭔가 소외시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다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된 그 감정을 풀게 하기 위한 현실이 계속 재창조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싸우더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거. 사람은 살다 보면 당연히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감을 내색하는 거죠. 공감을 꼭 한다기보다 내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고 내색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억눌린 감정이 계속 쌓인 것처럼 상대도 억눌린 감정을 계속 가진 상태로 나를 대한단 말이죠. 그럼 이 관계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성장하는 연애를 지향하거든요. 둘이서 뭘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자기 발전적인 자기 개발 뭘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장하는 연애라는 건 서로 갈등 속에서 배워가는 과정을 말해요. 저는 싸우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거나 서운한 거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무조건 방어벽을 치면 저는 신뢰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쭉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무조건 갈등을 회피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상처는 누가 받아요? 저만 받겠죠. 그 사람은 그냥 피곤해 하겠죠. 그 미래가 너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예민하면서 나보고만 예민하다고 그러고 갈등 처리 방식이 성숙하지 않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관계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어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상대방이 계속 자기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거나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신뢰감을 심어주는 사람일 때 책임을 느끼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늘 나에게 자기가 바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에게 양보를 요구하거나 참아주는 걸 요구하거나 네 감정은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하거나
내가 힘들 때 감싸주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저는 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다각도로 봐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때만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그것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등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갈등 회피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룰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내담자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거의 이 문제로 오시거든요. 요즘에 좀 내담자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 연애운에서 재회운 버금가는 거의 뭐 갈등 회피형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다수라서 오늘 또 이 주제로 좀 잡아본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